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60을 넘긴 나이, 주름은 깊어졌고 백발은 성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늙었다는 게 느껴졌지요. 혼자 사는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며느리가 지난주에 갖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정성이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만든 게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지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다 보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 일도요. 잃어버린 내 딸 생각이었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지요. 그때 저는 25이었고 딸아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장날이었어요.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서 제가 잠깐 옆하게를 보는 사이 딸의 손을 놓쳤습니다.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인파에 휩쓸려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다시는 제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죄책감은 평생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아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지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빈 식탁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내게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자분이었지요. 어르신들,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무료 DNA 검사를 진행한대요.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등록해 보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DNA 검사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지났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팔을 툭 쳤습니다. 김 여사, 안 해봐요? 당신 딸 찾는다고 평생 애 태웠잖아요. 글쎄, 이제 와서 그래도 한번 해봐요. 요즘은 기술이 좋다잖아요. 혹시 알아요? 살아있을지. 박 여사의 말에 가슴 한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모를 일이었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복지사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문지르는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함께 4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기록을 적었습니다. 잃어버린 날짜, 장소, 당시 아이의 특징 같은 거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복지사의 말에 따라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85년 4월 15일, 대전중앙시장. 4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그 작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목욕을 시켜줄 때마다 보이던 쌀알만한 점. 그게 내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려요. 만약 매칭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지요. 40년이라는 세월.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내 딸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 해도 날 찾고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처음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지만 점점 기대를 접어갔습니다. 역시 헛된 희망이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르신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침착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톤이었지요. 네. 제가 김순자입니다만. 저는 가족찾기재단의 이미연입니다. 어르신께서 지난달 DNA 검사를 하셨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따님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어르신께서 1985년에 잃어버리신 따님이 맞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지요. 정말인가요? 네, 어르신. 따님께서도 어머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재단에 계세요. 만나고 싶으시다면. 네.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천천히 오세요, 어르신.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40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만 머리를 빗는 손놀림도 엉망이었지요. 진정하자. 스스로를 달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재단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지요.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잘 살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40년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제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 40년 동안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지요. 엄마 맞아요? 그녀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꽉 안고 울 수밖에 없었지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잖아요. 딸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안고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 좀 보자.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생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4살 때 그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귀 뒤에 점이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왼쪽 귀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이. 엄마, 기억하셨어요? 잊을 수가 있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단 직원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말하자면 길어요, 엄마.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더군요. 우리 집에 가자. 응? 이제 같이 살아야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가족이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 그래, 그렇겠지. 그럼 자주 보자. 응? 네. 엄마. 우리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말투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줘야 할까?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기로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40년을 고생했을 게 분명했지요. 이제라도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딸과 다시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꿈이 아닐까 싶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딸을 잃어버린 지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나는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민수는 민수대로 자랐고 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내 아들인데 왜 난 내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도 잘 들었지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예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예진이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진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지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도 반가웠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민수가 번 돈으로 호텔에서 치렀지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아들의 결혼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미영이도 이렇게 결혼했을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결혼 후 민수 부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내려와 얼굴을 비췄지요. 명절이나 내 생일 때였습니다. 예진이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선물도 가져오고 말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군요.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하기 싫다며 핑계를 댔지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이가 일이 바빠서요. 전화로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지요. 민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었지만 예진이는 무표정했습니다.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반가운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예진이의 표정을 보니 내키지 않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니. 그래도 괜찮다니까. 자주 전화할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진이가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 후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지요. 밤이면 남편 생각, 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수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누나를 찾았다고, 40년 만에 내 누나가 돌아왔다고 말이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잠깐만. 정말 중요한 얘긴데.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어요. 저와 통화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래, 바쁘겠지.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예진아, 민수 있니? 출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진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전화로 하기엔 좀 긴 얘기고 직접 만나서 하고 싶구나. 어머님, 저희 요즘 진짜 바빠요. 주말에도 일 있고 부탁이야. 꼭 좀 와줘. 한참을 설득한 끝에 겨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지요. 갈비찜, 잡채, 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기꺼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동생 내외도 온다. 같이 밥 먹자. 네, 엄마. 갈게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마 긴장되나 봅니다. 오후 2시쯤 민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니? 들어와. 민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예진아, 들어와. 차 마시자. 거실에서 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어서 와. 딸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민수야, 이분은 내 누나야. 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예진이도 표정이 변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내가 너 낳기 전에 딸을 하나 잃어버렸잖니. 그 이야기 했었지? 네, 들었어요. 그 아이야. 40년 만에 찾았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미영이를 바라봤고 예진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확실해요? 정말 누나가 맞아요? DNA 검사까지 했어. 99.9% 일치한대. 틀림없어. 민수가 천천히 일어나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래요.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동생이 있었다니.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예진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차가운 눈으로 미영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앉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서둘러 식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놨지요. 자, 먹어. 미영아, 너 뭐가 좋니? 엄마, 뭐든 좋아요. 감사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장터에서 헤어진 후 저는 어떤 남자한테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팔았죠. 미영아,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매일 일을 시켰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어린 나이에 다 했어요. 민수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고아 출신이었죠. 우리는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지금도 하니? 아니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고생했다니.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손을 놓쳐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고생 많으셨네요. 고마워요. 이제 동생도 생겼으니 든든해요. 하지만 예진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앉아있기만 했지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예진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을 미영이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민수야,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잖니. 좋은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 미영이는 40년을 고생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야. 이제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어머님, 예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만나셨는데. 성급하지 않아. 내 딸이야. DNA 검사도 했고. 하지만 40년이나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예진아, 민수가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예진이가 그런 뜻으로. 아니에요. 이해해요.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예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진이가 미영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감춰진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미영이를 가족들에게 소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 같은 게 감돌았지요. 민수는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나는 어때요? 응, 다 좋아. 걱정 마.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재산 얘기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 맘은 정해졌어. 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로서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예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섭섭해하는 걸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2~3번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딸은 부지런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손놀림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도 보러 갔습니다. 시장통을 걸으며 팔짱을 끼고 다녔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미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 전 아무거나 좋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을 텐데. 된장찌개요.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기억나요. 그래? 기억하니? 어렴풋이요. 구수한 냄새가 아직도.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된장찌개 끓여줄게. 집에 와서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넣었지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자, 먹어봐. 맛있겠다. 미영이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에요. 이 맛. 맞니? 옛날 맛이랑 똑같니? 네. 엄마. 딸이 울먹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나도 울컥했지요. 4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편지였어요. 뭐지? 찢어서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미영 씨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 전과? 설마. 아니겠지요. 누군가 장난으로 보낸 게 분명해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미영이로 보이는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부산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검색해 보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진이었습니다. 며느리 말고는 이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설마 이게 사실일까? 미영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요? 너 사기 전과 있니? 라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네 경로당에 가서 박 여사에게 털어놨습니다. 그게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 김 여사. 이게 무슨. 박 여사가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하지만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라도 사기꾼이라면. 박 여사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미영, 결혼 사기, 2010년 같은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거짓말이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무슨 말이니? 예진이가 그러는데 누나한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뭐가 의심스러운데? 그게 과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진이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건 확인되지 않은 루머야.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정말로. 민수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이제 예진이 편을 드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내 누나야. 내 딸이라고.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미영이에게 숨긴 과거가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미영아. 왔니? 평소와 다름없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지요.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걱정되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라니까.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미안해. 요즘 잠을 못 자서 예민한가 봐. 그럼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푹 쉬세요. 딸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딸. DNA 검사 결과도 나왔지만 만약 뭔가 조작된 거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 저는 몰래 미영이를 관찰했습니다. 딸은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다고 했지.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딸의 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작은 흉터들. 식당 일을 하면서 생긴 상처들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흉터들은 베인 자국이 아니었어요.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거 만지다 생긴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딸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너 결혼했었다고 했지?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어떻게 만났어? 식당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오시다가 고백하셨어요. 저도 좋아서 사귀게 됐고요. 몇 살 때? 25이요. 결혼식은 어디서 했니? 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친구 몇 명. 사진은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화재. 네. 신혼집에 불이 나서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화재로 사진이 다 타버렸다는 게 너무 편리한 변명 같았어요. 식사 후 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예진이가 누나에 대해 뭘 알아냈다는 거니? 그게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예진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는데요. 누나가 과거에 다른 이름을 쓴 적이 있다고 해요. 다른 이름? 네. 김미영이 아니라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결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데요. 기소는 안 됐지만. 민수야. 어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정확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수진. 다른 이름. DNA 검사는 틀림없었습니다. 99.9% 일치했어요. 그럼 진짜 내 딸이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왜 이름을 바꿨을까? 결혼 사기 혐의는 또 뭐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지요. 꿈을 꿨습니다. 4살짜리 딸이 시장통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제가 달려갔지만 딸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딸. 그리고 그 딸이 어른이 되어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넌 누구니? 엄마. 날 모르겠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편함에 뭔가 들어가는 소리.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법원 문서, 고소장, 피고소인 박수진 가명 김미영, 혐의 결혼을 빙자한 금전 편취.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른 척할까?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었는데 그 딸이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재산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미영아. 네,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만나서 하자. 네. 그럼 12시에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오기까지 30분.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피고소인 박수진 가명 김미영. 2010년 7월 15일 부산지방법원. 결혼을 빙자한 금전 편취 혐의.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소인은 정재훈이라는 남자였어요. 당시 60대 초반의 호랍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을 읽으니 더 끔찍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하였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었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줄이 눈에 띄었어요. 기소 중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 기소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을까?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미영이가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 그래, 들어와. 평소와 다른 내 어조를 느꼈는지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영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설명해봐.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일부러 감정을 억눌렀지요. 이게 뭔지 말해줘. 미영아. 아니, 수진아?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걸 보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일이 사실이구나. 엄마,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오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낸 게 오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빚에 쪼들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야? 사기가 아니에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일 시키려고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결혼은 핑계였고 그냥 가정부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돈을 받고 도망친 거야? 도망친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그 집에서 일한 대가였어요. 3개월 동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무 돈도 안 받고 일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법원에 고소당했잖아. 그 사람이 화풀이로 고소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취하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럼 이름은 왜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썼어? 그건 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호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의로 이름을 만들어야 했어요. 박수진은 그때 만든 이름이에요. 그럼 진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 DNA 검사할 때 그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을 박수진으로 살았잖아. 네. 그럼 어느 게 진짜야? 너는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엄마, 너를 믿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이걸 보니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혹시 너도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엄마. 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를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엄마가 그리웠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엄마의 딸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딸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미영아. 아니, 수진아. 나도 모르겠다. 네가 진심인지 아니면 엄마,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래요? 뭘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 엄마, 오늘은 돌아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미영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지요. 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어요. 엄마,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40년 만의 재회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어요. 어머님. 뭐, 오늘 미영 씨 만나셨죠? 어떻게 알았어? 제가 확인했어요. 미영 씨의 과거. 네가 그 편지를 보낸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속으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속는다고?
어머님, 미영 씨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과거를 더 파보니까 그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200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한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 일. 그때도 고소당했다가 합의금 주고 무마했어요. 거짓말이겠지. 증거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됐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을 지키려고요. 내 걱정은 내가 할게. 너는 신경 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이러는 거 재산 때문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예진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역겨워. 어머님, 내 딸이 사기꾼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너는 끼어들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진이의 말이 사실일까요? 200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우리 딸이 맞긴 한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영이의 귀 뒤에 있던 점. 그건 확실했습니다. DNA 검사도 일치했고요. 그럼 진짜 내 딸이 맞는 거잖아. 하지만 과거의 행적이 문제였습니다. 딸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걸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린 미영이가 나타났어요. 4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엄마, 날 믿어줘요. 미영아. 엄마, 난 엄마가 필요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저도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가 울면서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전부 미영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저 정말 억울해요. 엄마, 증거 찾아왔어요.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증거? 뭘 찾아왔다는 걸까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받았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 기다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무슨 증거를 찾았다는 거야? 2010년 그 일이요. 제가 억울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때 고소인이 저한테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고소를 취하하면서요. 그 편지 보여드릴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2005년 일도요. 그건 정말 오해였어요. 제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돈을 훔쳐간 거예요. 제가 되찾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그럼 증거가 있니? 네. 당시 친구들이 증인이에요. 연락처 다 찾아왔어요.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와. 아침 일찍. 네.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제가 딸을 오해한 걸까요? 예진이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실이 뭐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을 열어봤습니다. 편지 한 통, 서류 몇 장, 그리고 사진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고소까지 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을 뿐이고 제가 그걸 사기라고 몰아붙인 게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재훈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들을 봤습니다. 2005년 사건의 경찰 조서였어요. 거기에는 남자친구가 미영이의 돈을 훔친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미영이가 식당에서 일하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아. 엄마.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해. 내 말을 먼저 들었어야 하는데.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 며칠의 오해, 그리고 다시 찾은 신뢰.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진심으로 나를 찾아온 거라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방해한다면 평화로운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미영이와 화해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같이 가자. 변호사 사무실에.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일이야.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동생은요? 민수 씨는? 민수는 내가 설득할게. 걱정 마.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유언장 작성하러 가려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미영이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어. 최종 결정이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누나는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민수야, 증거를 다 봤어. 내 누나는 결백해. 그 증거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작될 수도 있잖아요. 민수야.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평생 효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우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엄마의 죄책감이야. 내 누나는 40년을 고생했어. 엄마 때문에.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알아, 민수야. 너도 소중해. 하지만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잖니. 좋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쪽 분이 제 딸입니다. 김미영이라고 해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유언장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딸 김미영에게 상속합니다. 아드님 쪽은 아들한테는 이 집 하나만 남겨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딸에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민수도 보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예진아, 민수야, 너희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나 이러고 계시네요. 예진이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 유언장 무효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한테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뭔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3년 전주. 또 다른 사기 사건이에요. 이번엔 70대 할머니를 상대로 했어요. 양로원에서 일하면서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2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대구 60대 호라비를 상대로 1,000만 원. 패턴이 보이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 경찰 기록 다 있어요. 예진이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이렇게 많은 게 전부 오해예요? 예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사실이니? 딸이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대답해. 사실이냐고. 일부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때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사기를 쳤어.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로 돌봐드렸어요. 간병하고,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 예진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닥쳐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이 뭘 알아. 알아요. 당신이 지금 어머님한테 하려는 것도 똑같다는 거. 뭐라고? 딸 행세하면서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인연이. 미영이가 예진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아. 제가 말렸습니다. 변호사도 급히 끼어들었지요. 진정하세요. 두 분 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예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에요. 피는 속일 수 없지만 마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니. 나가라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예진아, 민수야, 너희도. 다 나가.
어머님, 혼자 있고 싶어.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미영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예진이와 민수도 따라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나와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가자. 네. 우리는 말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앉아. 네. 딸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예진이가 말한 거 얼마나 사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반은 사실이에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003년 일은 맞아요. 양로원에서 일했고 그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돌봐드렸고요. 그런데 왜 돈을? 할머니가 먼저 주셨어요. 수고했다면서. 그런데 할머니 아들이 나중에 저를 고소한 거예요. 엄마 돈을 훔쳤다고. 그럼 억울한 거구나. 네. 1998년 일은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좀 복잡해요. 말해봐. 그 남자는 저한테 가정부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1년 동안 그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 1년 동안 공짜로 가정부 노릇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국 돈을 받았니? 네. 합의금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영아. 엄마,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알아, 미영아.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한테도 그럴 생각이었니? 재산 받으려고?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진심이에요. 어떻게 믿어? 엄마. 저는 넌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남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삶. 어떻게 엄마한테는 아니라고 믿어? 엄마. 딸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딸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아니, 수진아. 난 모르겠다. 엄마, 넌 내 딸이 맞아. DNA도 일치했고 그 점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은 모르겠어. 엄마, 제발 시간을 줘. 나한테도 너한테도. 우리 너무 급하게 간 것 같아. 알겠어요. 딸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둬. 엄마는 널 사랑해.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넌 내 딸이야. 딸이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해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재회. 하지만 그 재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불쌍한 여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 괜찮아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며느리가 경로당에 와서 떠들고 다녔어요. 따님 얘기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떠들었는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따님이 사기꾼이라고, 여러 번 경찰에 잡혔다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치매 걸렸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속는 거라고. 뭐? 김 여사, 조심해요.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진이. 며느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딸 사이의 전쟁.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구를 지켜야 하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답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치매에 걸렸다. 치매. 나는 멀쩡한데 왜 치매라고 하는 걸까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예진이가 정말로 뭔가 꾸미고 있는 걸까요?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남편 보험금 관련 서류들. 모두 제자리였지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누구지?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아직 못 잤어. 저도요.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조심하세요. 올케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에 제가 뒤따라갔거든요. 올케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변호사? 네. 그리고 청년우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하는 것 같았어요. 청년우견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청년우견인 제도.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설마 예진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정신과에서 진단서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정신건강의학과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아니, 증상은 없어요. 그냥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치매 검사요. 아, 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대리인 등록하신 적 있으세요? 대리인? 아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주일 전에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한예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 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건 불법이네요.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예진이가 내 도장을 훔쳐서 몰래 대리인 등록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은행을 나와 다른 은행들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미 한 곳이 뚫렸다는 건 예진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도 필요해요.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심리 검사.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능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진단서 받았어. 치매 아니래. 다행이다. 미영아, 우리 만나자. 할 일이 있어. 네,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집으로 와. 그리고 네가 아는 변호사 있으면 같이 데려와. 알겠어요. 2시간 후 미영이가 젊은 남자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제 친구예요. 이준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르신. 미영 씨한테 상황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진이가 한 일들, 은행 대리인 등록, 치매 소문. 이준호 변호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 명예훼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실제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 그때 이 진단서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지금 당장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대리인 불법 등록 건으로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죠? 제 아들인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아드님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진이 혼자 한 건지, 민수도 아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 좀 만나러 올 수 있겠니? 혼자. 예진이는요? 너 혼자만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아, 민수야. 네.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가 받아 마셨어요. 민수야, 솔직하게 대답해. 은행 대리인 등록건 네가 알고 있었니? 민수가 차를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가 내 도장 몰래 가져가서 은행에 대리인 등록했어. 너 몰랐니? 어머니, 저는 솔직히 말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예진이가 혼자. 알고도 말리지 않았으면 공범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나가 나타나고 나서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소외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효도한 아들보다
갑자기 나타난 딸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민수야.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의했어요. 이 멍청한 자식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잖니.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 네. 하지만 내 누나는 40년을 고생했어.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상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 안 돼? 이해해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선택해. 예진이 편에 설 거니, 엄마 편에 설 거니?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민수 오빠. 여기 있었네요. 며느리가 들어서며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어머님, 오빠 데리러 왔어요. 예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은행 대리인 등록권. 예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시침이 떼지 마. 네가 내 도장 훔쳐서 등록했잖아. 증거 있어요? 은행 기록이 증거야. 경찰 신고하면 끝이야. 예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하세요. 어차피 어머님은 치매에 걸렸잖아요. 법원도 인정할 거예요. 치매? 진단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퍼뜨린 소문들 전부 명예훼손이야.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어머님, 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문서 위조, 명예훼손. 그리고 미영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사기 미수. 예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영 씨까지. 이준호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한예진 씨, 저는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어르신을 대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선처를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진이가 민수를 봤습니다. 오빠, 오빠도 나 버리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뭐,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그리고 그만 포기하자. 미쳤어? 지금까지 한 게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범죄야. 예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예진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예진아,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네가 선택해. 지금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할래?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 할래?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뭐, 오빠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는 못 살아요. 돈도 없고, 배짱도 없고. 예진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해. 예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서류하고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무슨? 너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건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예진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뭘 한 거죠? 민수야. 저는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일어나.
일어나서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정말 용서해 주시겠어요?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안 용서해?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영아, 너도 와. 딸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자식을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진짜 가족처럼. 네, 어머니. 네, 엄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방황했지만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나.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며칠 후 예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저한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은행 대리인 거는 제 단독 범행입니다. 민수 씨는 몰랐습니다. 법적 처벌은 감수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민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나름대로 마지막 선물을 준 셈이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려고요. 어머니, 저는 민수야, 예진이가 너를 감싸줬어. 그 마음은 받자. 하지만 너는 이제 잘 살아. 그게 예진이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미영이 둘 다 이름을 넣었습니다. 반반씩. 엄마, 저는 괜찮아요. 동생한테 다 주세요. 미영아, 이게 맞는 거야.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마당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예진이와의 소송은 모두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인정했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저는 뭘 배워야 하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보다,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다시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보던 아들을 이제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미영이도 자주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아이고, 안 그래도 돼.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딸은 부지런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하고, 요리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의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었어요. 딸의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미영이는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딸과 단둘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통을 걸으며 이것저것 사는데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40년 전에 저를 잃어버린 곳이죠? 응, 기억나요. 어렴풋이지만 엄마 손을 놓쳤던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미영아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는 엄마 손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시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재회를 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미영이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혼자였던 민수에게 갑자기 누나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진짜 남매가 되어갔습니다. 누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응. 뭔데? 어머니 생신 선물인데. 뭐가 좋을까요? 응. 엄마는 옷보다는 실용적인 게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안마의자는? 좋은 생각이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민수와 미영이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두 자식이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우세요?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그래. 케이크 초를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안마의자, 미영이가 준비한 목도리와 장갑. 엄마, 겨울에 추우시면 안 돼요. 고마워, 미영아. 어머니, 안마의자 여기 놓을게요. 민수야, 이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효도하고 싶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미역국, 갈비찜, 잡채, 나물들. 우와, 누나 요리 정말 잘하네요. 너도 한번 배워봐. 나중에 장가 갈 때 유용해. 에이, 저는 당분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혼자 살 때도 요리는 필요하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재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요.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미영아? 이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해요. 정말? 네. 엄마 가까이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동생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저도 찬성이에요. 누나. 가까이 사세요. 고마워. 민수야. 미영이는 한 달 후 정말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빌라였어요. 이사 첫날 민수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딸이 정성껏 꾸며놨더군요. 누나, 집 예쁘네요.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금방 정리됐어. 제가 또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아니, 이제 다 됐어. 앉아서 밥 먹자. 딸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철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누나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럼요. 아버님. 정말 보고 싶었을 거예요.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일찍 돌아왔다면 아버지도 만났을 텐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운명이었어. 우리는 남편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이제 팀장이에요. 월급도 올랐고요. 잘 됐다. 내 노력의 결과야.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 일 구했어요. 어디서? 동네 분식집이요. 주인 할머니가 도와줄 사람 찾는다길래. 몸은 괜찮겠니? 네. 일도 많지 않고 좋아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 하루가 안 심심하잖아요. 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내 생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태준이구나. 잘 왔어. 미영이를 닮았더군요. 엄마한테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를 찾았다고. 그래, 내 엄마가 내 딸이야. 신기해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생겼네요. 하하. 그렇지. 이제 우리 가족이야. 태준이도 합류하면서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민수와 태준이는 금방 친해졌어요. 외삼촌, 이거 드셔보세요. 고마워, 태준아. 너도 많이 먹어. 와, 이거 맛있네요. 누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레시피 알려줄까?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됐어요. 미영이도 찾았고 민수도 철이 들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 줘서.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남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미영아, 예전에는 항상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다는 게, 세상에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했고, 돈에 집착했고.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엄마가 있고, 민수 동생이 있고, 태준이도 있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영아. 너를 만나서 내 인생도 완성된 것 같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영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 산소 갈까요? 셋이서. 그래, 가자.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수, 미영이, 그리고 나. 세 식구가 함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제가 딸 미영이에요.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음식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드세요. 아버지, 저도 이제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어.
잘했어. 산소를 내려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재산을 누나하고 나눠서 주신 거. 후회? 웃음이 나왔습니다. 후회할 리가 있니? 너희 둘 다 내 자식인데. 하지만 예진이 일도 있었고, 그건 예진이 잘못이지. 내 누나 잘못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가족,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네, 어머니. 너도 이제 알겠지? 예진이랑 살 때는 돈이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래, 그게 진짜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도 말을 보탰어요. 민수야, 나도 그래. 예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 누나,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야. 가족의 사랑. 맞아요. 누나.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남편 산소에 다녀왔다. 미영이와 민수를 데리고 세 식구가 함께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날이 왔어요.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루어졌어요. 이제 나는 평안해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예순을 넘어서야 완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과 용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미영이는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내 딸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둘 다라는 것을요. 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 딸 미영이는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예순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